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은 창의적 표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차의 학습 목표는 창의성 표현에 대해 알 수 있다. 창의적 글쓰기를 이해할 수 있다. 창의적 사고를 이해할 수 있다.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 알 수 있다. 공동체와 열린 언어에 대해 알 수 있다. 갈등과 비판의 언어에 대해서 알 수 있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진에 나타난 그림을 보고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와 토끼가 서로 만났습니다. 이 만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아지가 토끼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토끼가 강아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처음 만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저는 이 그림을 토끼가 자기 새끼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아지에게 자기 토끼 새끼를 찾아달라고 부탁하러 왔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겁니다. 이것이 과제로 나갈 것이니까 여러분들 꼭 생각하십시오. 자, 다음 그림을 보고 어떤 사항인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되는지 이야기를 한번 꾸며 보도록 합시다. 창의적 표현은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면, 창의적 글쓰기와 창의적 사고는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관찰해서 창의적 글쓰기는 자기만의 주관적인 시각과 자기만의 표현에 의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창의적 글쓰기라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주관적 시각 표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과 다른 지각,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과 글쓰기가 이런 의미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각과 표현은 여러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시각과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창의적 글쓰기라는 것은 첫째는 사물을 깊이 관찰해 가지고 그것을 탐구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만의 시각으로 관찰하는 것을 기술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창의적 글쓰기라는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많은 생각과 새로운 시각이 새로운 글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사고는 언어로 표출이 가능하고요. 그 표출된 언어 그 자체가 바로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적 언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새로운 언어로 단어를 조합해서 표현하거나 새 이름을 짓고 이미지를 창출해내는, 서사를 엮어내는 등의 언어 행위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 방법은 단어 조합 표현은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 매풀이라든지 멘붕이라든지 꿀알바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멘붕,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데서 사건이 터져서 머리가 멘탈이 붕괴했다는 의미의 개념이겠죠. 꿀알바, 여러분들은 요즘 꿀알바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 의미의 개념이죠. 적당한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받는 금전적인 것이 최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알바, 그래서 꿀알바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풀과 멘붕 꿀 알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십시오. 다음은 새 이름 짓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발전하고 되어 있죠. 그것을 K-팝이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에 관계된 방역이 바로 우리 K-방역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새 이름 짓기의 창의적 언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미지 창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 액티브 양산이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청년 고도의 경주, 이런 의미의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엮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액티브 양산은 기업하기 좋은 양산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엮어서 의미를 둘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창의적인 언어의 표현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겠죠. 변화하는 언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언제나 변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어는 완결된 기술이 아니라 늘 변화하는 기술을 의미해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람이나 점은, 가람 여러분 뜻 아시죠? 가람은 강을 의미하고 점은 천을 의미합니다. 일천. 그런 이런 말은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말이 사라지고 새로운 말들이 탄생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K-팝이라든지 한류, 다문화 가정,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생성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변화되는 언어는 언어를 소통하는 사람의 필요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라고 둘 수 있습니다. 언어의 공동체는 언중, 즉 언어를 사용하는 있는 대중을 따라서 변화하게 되겠죠. 그런 변화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느냐면, 언어는 한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성립 조건이자 공동체의 정체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겠죠. 간단한 예를 들면 우리 학생들 영어 어학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간다든지 영국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좀 적게 들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하나 가지고도 영국식 영어, 미국식 영어, 필리핀식 영어라고 세 가지를 크게 분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성립 조건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겠죠. 같은 언어라도 시대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언중들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투리를 둘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같은 시대에 다른 지역에 따라서 사투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경상도 사투리에는 이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지역마다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황산벌 영화에 한번 보면 그 시기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 시기가 그 시기를 했다는 거. 그와 같이 지역에 따라 서는 언어가 있었다는 의미를 둘 수 있겠죠. 언어는 여러 공동체의 차이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 차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각 지역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의미,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는 식민지 개척에 남미에 굉장히 많이 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브라질은 스페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죠.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다음은 언어는 다른 기술과 통합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걷기라든지 불을 사용하는 것 등에 의해서 이 언어가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이 대표적인 예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느냐면, 직립보행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 걷는다는 기술에 의해서 다른 동물과의 차별된
개념이 있겠죠. 자, 산책을 하겠습니다. 그럼 산책을 하면 심리적인 안정을 줄 수가 있겠죠. 또 평화라는 의미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산책은 심리적 안정과 평화 등의 표상이라고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닥불, 여러분들 불망, 불멍 이렇게 알고 있죠. 불을 그냥 쳐다본다는 거. 그때는 많은 생각들이 그냥 지나가겠죠. 그와 같이 모닥불과 용광로는 불과 함께 살아온 우리 인간의 존재의 기록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발달로 다양한 인터넷 언어가 인간 삶에 온라인으로 공간하게 되겠죠. 헐, 그 다음에 절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하게 되겠죠. 새로운 한글 만들기, 창의적인 사고를 언어로 표현해서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의 결과가 결국은 한글을 만들어지게 된 것이겠죠. 옛날에 우리 삼국시대에서는 글자가 한자로 사용하게 되어 있었겠죠. 그러나 신라에 보면 이 이두라는 글자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제망매가에서 보면 첫 구절의 한가의 이두 표기를 뭐로 표시했느냐면 한자로 표시했다는 것이죠. 생사기란, 죽음과 가는 기란, 이렇게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겠죠. 옛날에 한국어로 불리던 노래, 즉 이 생사기란과 같이 우리는 어쩌든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한국식 한자로 기록하려고 하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한국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것이겠죠. 그럼 예를 들면 한글을 세종대학과 학자들의 노력으로 한글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는데, 이것을 말하거나 쓰지 않으면 한국어는 결국 발전하지도 못할 것이고 자연 소멸하게 되겠죠. 그러나 계속 사용하게 되니까 한국어가 계속 발전하게 되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동체와 열린 언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우와 학의 이야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여우가 학이 살았다. 어느 날 여우가 학을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주었다. 그런데 여우가 납작한 접시에 음식을 주어 부리가 긴 학은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여우는 그 꼴을 보고 학을 비웃었다. 며칠 후 이번에는 학이 여우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주었다. 그런데 학이 음식을 담아준 그릇은 긴 호리병이어서 여우가 먹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보고 학이 여우를 비웃었다. 여우는 몹시 부끄러워하며 멀리 달아났다. 여우와 학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여우와 학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주제가 과연 뭘까요? 배려하는 언행, 자, 언행입니다. 단어의 조합 표현으로서는 여우와 학, 어떻게 보면 사귈 수 없는 두 사이겠죠. 그리고 접시와 호루병,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극한 관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극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여우와 학의 이야기를 제목을 정한다면 아마 여우와 학과의 만찬,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느낀 점이 있을 겁니다. 상대를 칭찬하면 칭찬을 받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하는 의미의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우와 학 이야기에서 뭔가 하나 공동체로서 할 수 있는 용어들이 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열린 공동체에 필요한 언어는 열린 언어를 둘 수 있을 겁니다. 혼자 남아 외로워진 학은 어서 여우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것은 서로 다른 그릇으로
음식을 먹던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다른 힘든 것처럼 그들에게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어울려 살아가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배려해서 언어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와 학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낀 바는 서로 배려를 해준다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겠죠. 자, 공동체의 연련에서 언어의 변화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는 언제나 발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어는 소멸할 수도 있다는 것이겠죠. 20세기에는 약 5,000종의 언어들이 있었는데 21세기에는 3,000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일정 규모 이상의 언중들 사이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500 정도의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진행 중인 세계화로 인해서 이 소규모의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20세기에는 5,000종이었던 것이 21세기는 약 3,000종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인구는 30억 중에서 일부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5천만 민족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한국어는 세계에서 12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한류 영향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어를 많이 알고 있고 많이 배우려고 하는 의미의 개념에서 본다면 한국어는 미래가 밝아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할아버지 때의 할아버지 때 아마 우리 국어가 지위를 마저 잃었던 역사적 아픔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우리가 보안 같이 그 아픔 시대에서도 우리 한국어를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의미에 둘 수가 있겠죠. 자, 공동체에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는 모국어, 이거 우리의 한민족이 단일 민족으로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모국어가 맞아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에는 한국에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와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문화 사회라고 하죠. 다문화 사회의 진입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한국어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모국어를 불러왔지만 모어와 국어를 분명히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한국어 표준은 공용어로서 앞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왜? 한국어가 아니라 모어와 국어의 차이를 둘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다문화로 인해서 이들 간의 차이가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아까 학과 여와 학 이야기에 대해서 다문화에 의해서 뭐가 다른 구성들과 함께 차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무시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개념은 여와 학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언어도 마찬가지로 배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한국어가 뭐인 사람은 우리 제2, 제3 언어인 사람들이 이런 서로 간에 공존해서 살 수 있는 때는 공존을 위해서 소통에서 더 풍부해지게 되는 언어가 바로 열린 언어의 개념을 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언어에서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갈등과 비판의 언어들이 있겠죠. 한국 사회에서 동일한 대상을, 현상을 가리켜서 다른 말을 함께 썼는데, 예를 들어서 근로자,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로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노동자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런 다른 말을 쓰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제가 알기에도 근로자와 노동자는 같은 어미 갱년임이라고 두는데 받아들이는 어감이 다르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한 축은 합의라는 것이 있고 한 축은 서로 간의 갈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갈등 없는 세계는 어디에도 없다. 우리 모두 비슷하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이겠죠. 서로 다른 우리가 얽히고 설켜 살아가기에는 갈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 갈등을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느냐가 하나의 공동체 존립의 창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나 공동체 하면 화합을 이루어야 되는 의미, 배려를 해야 된다는 의미, 그런 의미의 개념을 둘 수가 있겠죠. 화합과 갈등에선 그린란드에 사는 에스키모 사람들의 분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에 사는 에스키모 사람들은 부족민 사이에 분쟁이 생겼을 때 노래 시합을 벌린다. 노래 시합의 목적은 상대방을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승패를 가려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노래 시합에서는 멜로디보다는 가사가 중요하다. 가사는 분쟁 내용에 따라 변형되는데 심판관인 청중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자기 비하나 상대방을 자극하기 위한 조롱과 풍자가 주를 이룬다. 이때 시합의 참가자들은 지나치게 모욕적인 언사나 분노를 표출하지 않기 위해 조심한다. 노래 시합이 끝나면 다시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에스키모 사람들은 천박한 생존 환경 속에서 분쟁으로 인한 공동체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래 시합이라는 소통 방식을 찾은 것이다. 에스키모 사람들 분쟁 들어보셨죠? 결국에는 이 천박한 환경 속에서 서로 간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의미의 개념이 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통을 한다는 의미의 개념, 여러분들도 많은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도 하나의 분쟁 해결 방법은 이런 지혜롭게 분쟁 해결을 하는 에스키모 사람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화합과 갈등입니다. 이 화합과 갈등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는 비판이라는 말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어느 사람을 비판한다. 안 되겠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이 수직상하 관계의 경직성 때문에 비판이란 말이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비난과 비판이 어감이 비슷하는데 발음은 비슷하지만 한자로 쓰면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비판과 비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비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남의 잘못이나 결점을 나쁘게 말하는 것이겠죠. 비난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보다 매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현상에 대해 비평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저 그 현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찰, 탐구 없이는 비판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의 개념을 둘 수 있습니다. 화합과 갈등에서 다문화 사회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들 각자가 서로의 목소리를 내며 노래 시합을 즐길 때가 가능하겠죠. 노래 시합을 공정하게 하려면 최소한 규칙들이 하나 필요하겠죠. 타인을 향해 비판의 언어는 똑같이
스스로에게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겠죠. 말할 때도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이 규칙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을 새로운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면 10분 동안 쉬었다가 2차 시 수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